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실의 전지용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또 이렇게 남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 서비스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모르는 길을 갈 때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무역에 대한 그런 길잡이를 지향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합한 트레이드 내비 서비스를 2011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무역업계와의 이제 접점에 있는 저희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든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011년에 이 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이제 업계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행 이런 무역 정보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졌는지는 이제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FTA가 이제 체결이 좀 확대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인도하고 아세안이 주요 이제 그 주제인데 한인도 세파, 그다음에 한 아세안 FTA 등 지금 현재 11개 경제권 또는 국가하고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개 국가와 이제 체결이 이제 서명이 된 단계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그런 국가들과 이제 FTA가 조만간 체결이 될 건데 FTA가 체결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협정에 따른 협정문이 또 너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챙겨야 될 정보가 오히려 또 많아진 이런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런 무역 환경이 또 복잡성이 첫 번째로 증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무역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무역협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일일이 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파악한 국가 수가 197개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해서 모든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서 무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무역을 위해서는 HES 코드가 필요한데 HES 코드 4단위로만 봐도 1200가지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품을 똑같은 정보, 똑같은 그런 시장 접근 방법을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3.0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공공 정보를 이제 민간, 특히 국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정책 반영에 대한 것도 맞추기 위해서 이 4가지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국가무역 정보 포탈인 트레이드 내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무역 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를 도모를 하고자 이제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어떤 추진 경과를 가지고 구축이 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작년 총 수출이 한 5,72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출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대국이 한 58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 58개국은 저희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서 무역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국가 수입니다. 올해까지 5단계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요. 그래서 58개국이 있는데 그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년 총 수출의 한 91.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국가들만 정보를 제공을 해도 사실상 수출을 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는 다 검색을 하시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레이드 내비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 잘 만들어진 이 트레이드 내비 서비스가 과연 어떤 주요 서비스를 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있겠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를 들어오셨을 때 보이는 상단 메뉴 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뉴스, FTA 관세, 그다음에 무역 규제, 해외 마케팅, 해외 기업 정보, 수출 지원, 무역 애로,
무역 통계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뭐 실제적으로 뭐 끝나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오늘 날짜로 이제 검색을 한 결과로는 뭐 말레이시아의 뭐 냉형 코일 반덤핑 조사가 게시가 되었고 뭐 베트남의 영어 사교육 시장이 최근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최근 정보는 사실은 언론 뉴스만 봐서는 이게 큰 비중이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실 수가 조금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교부라든지 관세청, 무역협회, 코트라 등 대부분 이제 해외 지사를 활용해서 가장 생생한 그런 해외 시장 동향 뉴스를 저희가 이 사이트에 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해외 시장 동향 말고도 해외 관세 최근 시장 동향, 그다음에 기술 수입 규제 동향, 그다음에 FTA 관련 최근 뉴스도 이 뉴스 카테고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뭐 기술 수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찾기도 어렵고 어디서 이런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지 좀 난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트레이드 내비의 뉴스 섹션에 기술 수입 규제 분야를 보시면 최근에 어떤 해외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뉴스가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FTA 관세 부분입니다. 요거는 세계 주요 저희가 이제 58개국 올해까지 이제 구축을 하면 58개국에 대한 최신 그 HS 그 최종 단위별로 기본세율, 그다음에 FTA 협정세율, 그다음에 탄력세율 정보를 차례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추진 현황이라든지 체결된 현황, 그다음에 그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이라든지 원산지 판정 방법,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미 FTA라든지 한 EU FTA에서는 최근에 이제 사후 검증이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증 사례까지도 저희가 다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무역 규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요국의 이제 기술 환경 규제, 여기 나와 있는 해외 인증, 수입 요건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제 미국, 중국, EU, 일본의 통관 거부 사례를 저희가 등록을 해놨는데요. 재작년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했을 때 해외에서 통관 거부된 사례가 이제 1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통관 거부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거부 사례가 국가 순위로 봤을 땐 4위 정도 됩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해서 통관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이 사이트에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요건 같은 걸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수출까지 다 선적까지 하셨는데 막상 그 국가에서는 통관이 안 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내가 비싼 제품을 취급을 하시면은 이 제품이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EU로 갔을 때 어떤 사유로 통관 거부가 됐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시면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해외 마케팅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바이잉 오퍼를 사실은 뭐 구글 서치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좀 공증된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중진공, 이시21, 이시플라자가 가지고 있는 바잉 오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각각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기가 좀 귀찮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의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 해외 오퍼 정보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의 바잉 오퍼 정보를 그 최근에 이제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그 빠른 순서대로 해가지고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외 조달 시장 정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망한 해외 전시회 정보, 그 다음에 시장 보고서, 그 다음에 국가별 법령 정보까지 이제 번역이 된 결과물로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실무자분들한테 좋은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 보고서 부분에서 저희가 해외 시장 종합 보고서라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도 시장에 뭐 탄산수를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해외 시장 종합 보고서로 들어가서 국가를 인도를 선택하시고 탄산수 HS 코드인 2011 뭐 0000을 입력을 하시면은 탄산수에 대한 그 인도에 대한 뭐 인도 국가 개요부터 뭐 그 탄산수 세율 정보, 그다음에 탄산수에 대한 뭐 무역 규제, 통관 거부 사례, 아까 위에서 쭉 말씀드린 해외 오퍼 정보, 뭐 그거 관련된 물 관련 해외 전시회 정보 그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놓은 파일을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든지 이런 시장에 조사 좀 해봐라 했을 때 클릭 2번 만에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해외 기업 정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4개의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해외 기업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68만 건의 해외 기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다음에 홈페이지까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인도의 자동차 부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인도에서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 인도에 소속한 업체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홈페이지도 직접 들어가서 업체랑 컨택까지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수출 지원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사실은 업체분들이 뭐 해외 마케팅을 특히 담당하시는 분이 많은 기업은 상관없는데 한두 명이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면은 너무 지원하는 기관도 많고 신청 기간도 짧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해외 전시회에 나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는데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이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수출 지원 정보, 시책 정보를 클릭만 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7개 부처, 뭐 12개 기관, 17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수출 지원 시책 정보를 뭐 접수기간 최신 순서대로 나열을 저희가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팁을 또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드리면은 제가 오늘 이 사이트를 조회했을 때 저희가 내일부터 저희 무역협회에서 이제 무역기금을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있고 기금은 이제 9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브라질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이 9월 9일 날 대한상의 주최로 열립니다. 이것도 9월 4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무역 지원 정보라든지 설명의 정보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일곱 번째는 무역 애로 부분이고요. 이제 컨설팅 사업이 각 기관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제 무역협회에는 트레이드 SOS라는 이름으로 저희 무역협회 자문위원이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 코트라는 트레이드 닥터라는 이름으로 또 상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FTA 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 1380이라는 이름으로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뭐 직접 문의를 하셔도 괜찮지만 이 저희 네비 사이트에서는 그런 거를 FAQ 형식으로 그 리스트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뭐 트레이드 SOS에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랑 비슷한 무역에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검색만 하셔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줬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무역 통계 서비스고요. 요거는 이제 52개국 61종의 그 무역 정보를 통계 그 자료를 해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주요 서비스가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그 화면을 보고 실제 요 메뉴가 실제로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말씀드린 8가지 주요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뭐 키워드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기관의 정보를 한꺼번에 담아서 굉장히 간편한 서비스고요. 간편한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HS 코드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 대표 사이트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이렇게 3가지 컨셉을 가진 사이트니까요. 예, 꼭 한번 좀 활용 안 해보셨으면 활용을 해주시고요. 서비스 시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비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단에 8개 메뉴가 보이시죠? 뉴스, FTA 관세, 무역 규제, 해외 마케팅, 기업 정보, 수출 지원, 무역 애로, 무역 통계. 여기 말씀드린 메뉴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리면서 안 했던 부분이 이제 키워드 HS 코드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뭐 오늘 주제인 인도로 선택을 하시고 HS 코드를 취급하는 제품을 아시는 경우가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인도 수출액이 127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이제 국가별 로는 8위의 규모고요. 그만큼 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도 수출한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한 품목은 뭐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 2위가 이제 윤활유기유인데 이제 이거 오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HS 코드 10단위가 27 HS 코드를 아실 경우에는 이렇게 10단위까지 직접 입력을 하시면
인도에서 이 HS 코드를 가진 제품에 대한 그런 통합 검색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뭐 코드가 사실은 그 정보를 많이 담은 그런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무역 통계 쪽으로 예, 이렇게 10단위로 하시면 요거에 대한 그 HS 코드가 또 6단위까지는 다 동일한데 뒷단위는 또 다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HS 코드 10단위를 가진 게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게 한 9건 정도로 또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도에 대한 HS 코드에 대한 뭐 세율 정보, 그 다음에 원산지 정보, 그 다음에 무역 규제 정보, 통계 정보,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서 그 관련된 또 정보까지도 저희가 다 통합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HS 코드를 모르신다는 경우에는 뭐 여기다 마찬가지로 인도로 만약에 하시고 뭐 자동차 쪽을 이제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그 키워드만 검색을 하시면은 인도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그런 정보를 한눈에 담아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련 검색어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업체분들이나 아니면 요거 사용자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셨던 검색어 위주로 이렇게 또 노출을 시켜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맞춤형으로 HS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반 또 자연어를 입력하신 경우에 나눠가지고 저희가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저희가 2011년부터 요 트레이드 내비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또 예산과 인력과 시간이 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뭐 특정 국가의 또 통관이라든지 통관 거부 사례라든지 이런 정보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까지 또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현지의 관세청이라든지 통계청하고 뭐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게 구축을 한 사이트니까요. 뭐 다른 사이트 뭐 여러 35개 무역 관련 기관이 있다 그러는데 일일이 다 가실 필요 없이 이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 하나만 들어오시면은 뭐 지원 정보든 뭐 어떤 정보든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트레이드 내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